바버샵이랑 미용실이랑 뭐가 달라요? 엄연히 따지면 이용사분들은 아이론 펌을 제외한 펌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스키를 주는 것도 생기고 당구대나 탁구대처럼 이렇게 놀이 기구들이 있는 것도 생기고 복합문화센터 같은 느낌으로 자리매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채널 권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버샵과 미용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버샵이랑 미용실이랑 뭐가 달라요?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고 알아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문화적으로 재밌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버샵과 미용실은 둘 다 헤어에 관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부르는 말은 이제 바버샵이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이발소, 미용사가 아니고 이발사 분들이 계셨죠. 나라에서 구분하는 자격증이 다릅니다. 이용사라고 하면 커트, 면도, 그리고 아이롱 펌, 간단한 염색 이런 거를 크게 다루는 자격증이 바로 이용사 자격증입니다. 이용사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더 세분화돼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미용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헤어 쪽을 보면은 탈색, 염색, 기기를 이용한 파마, 염색 시술, 커트, 매니큐어 등등을 다루는 게 미용사 자격증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이용사분들은 아이론 펌을 제외한 펌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면도를 하면 안 됩니다. 클리퍼로 하는 면도 정도는 괜찮은데 칼로 이용하는 건 제가 알기로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간혹 보면은 바버샵에서도 파마를 진행을 하고 탈색도 하고 진행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이용사를 따셨고 이발소라고 영업장을 냈으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사 자격증도 따고 미용사 자격증도 따셔서 복합문화센터 같은 느낌으로 자리매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서양 쪽은 이제 수염이 많이 나잖아요. 당연히 면도에 관한 게 발달을 했었고 남자분들이 다가가기 쉬울 만한 그런 인테리어와 남성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게 바버샵의 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스키를 주는 것도 생기고 당구대나 탁구대처럼 이렇게 놀이 기구들이 있는 것도 생기고 신었던 구두들을 닦아주는 구두 닦는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 테일러링을 서비스하는 것도 생기고 바버샵이라고 하는 그 곳이 남자의 문화 공간 놀이터처럼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미용실 가기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남자분들 많잖아요. 낯선 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발소를 가서 자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남자가 탈색도 할 수 있고 파마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당연시 되면서 미용실도 남자분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점점 모호해지게 된 거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바버샵과 미용실의 큰 차이는 바로 수염을 관리해주는 거에 있겠습니다. 저는 수염을 기르지만 이제 이렇게 덥수룩하게 크게 많이 나는 게 아니라서 따로 관리를 받진 않는데요. 바버샵 일하는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수염을 관리하러 오시는 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썹도 관리해주고 애기털이라고 하나요? 하얀 잔털? 그런 것도 다 밀어주더라고요. 하고 나면은 좀 깔끔해진 느낌도 나고. 살롱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남자분들이 바버샵을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버샵에서 잘랐던 머리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라드렸을 때 저도 이제 결과는 내니까 이제 그분들이 미용실이랑 바버샵이랑 차이가 뭐냐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미용실에 계신 분들이 바버샵 머리를 못 자르냐, 바버샵에 계신 분들이 미용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머리를 못 자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아닙니다. 두 분 다 양쪽의 머리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의 주 특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 정도의 퀄리티의 문제는 있겠죠. 하지만 두 분 다 자를 수는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너무 흑백 논리인 것 같고 그분들이 잘하는 특기가 있고 미용실이 잘하는 특기가 있고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게 치는 머리라던가 페이드 컷이라고 하죠. 요즘 가일 컷, 밴디 컷, 무슨 컷 해서 이름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그런 이름들은 근래에 들어서 한국에서 생긴 이름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해외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제 페이드 컷, 슬링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말이라서 해외에 나가서 이런 머리를 해주세요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남자분들의 그 짧은 머리에 관한 역사가 굉장히 길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온 만큼 남성 쪽에 특화가 돼 있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기구들과 약재를 이용한 완전 바꿔버리는 스타일들이 많았던 게 다른 차이가 될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면 실제로 이제 컬러리스트라고 하시는 디자이너분들 따로 있고요, 커트만 하시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요, 머리만 피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바버샵을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고 미용실을 가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초 문화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른데, 그런 바버샵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해보고 싶거나 마초스러운 스타일, 간결하고 약간 뾰족한 스탠스의 취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바버샵이라고 하는 게 되게 히트? 한동안 빵 터져서 됐었잖아요. 되게 많은 바버샵들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남성적이고 마니악한 문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버샵을 경험해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더 이제 미적으로나 다양성이라던가 컨템포러리라고 하죠. 현대적인 스타일들을 하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용실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그 디자이너와 본인과의 소통과 스타일이 맞아야 되겠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버샵과 미용실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봤고요. 바버샵을 갈지 미용실을 같이 선택하실 때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디자이너를 선택할 때도 이런 데서 이런 취향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일을 하구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